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뭐 이론적인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딱 쓸 수 있는 쿼리 위주로 해서 실습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라 하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 네, 테이블 단위로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을 생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건지, 뭐 자료형과 각 자료의 이름과 그런 것들을 쭉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그 안에 자료들을 저장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테이블들의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db라는 게 있는데요. 뭐 객체 지향 언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어떤 영역을 구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들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그 테이블의 영역을 뭐 특정 이름 안에 이렇게 귀속시켜 놓는다 라고 보면, 귀속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나요? 논리적인 묶음. 네, 그 특정 이름 하에 다 묶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db인데, db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네임스페이스가 db가 뭐뭐 있는지 조회하고 싶으시면은 show databases 하면은 db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먼저 해볼 텐데, 하기 전에 MySQL 접속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리눅스 터미널 상이거든요. 터미널에서 접속하실 때 명령으로 MySQL을 치고 스페이스 띄운 다음에 -u, 이게 유저의 약자예요. 계정 아이디를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밤비라는 계정을 생성했거든요. 밤비로 하고 띄우고 -p 하고, 사실 여기다가 패스워드 이렇게 타이핑하면 되긴 한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패스워드를 타이핑하지 마시고 p까지만 하신 다음에 그냥 엔터를 치시면은 실제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패스워드를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패스워드 넣으면은 마리아DB에 이렇게 접속하게 되죠. 왜 여기 프로그램 안에서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냐면요, 리눅스잖아요. 리눅스의 쉘에서 제가 쓰는 모든 명령어들은 히스토리가 다 남아요. 히스토리 명령어를 써보면은 제가 오늘 썼던 명령어들 쭉 다 들어가 있죠. 심지어 방금 썼던 명령어, 제 계정이랑 패스워드를 적는 명령어도 지금 히스토리에 다 남거든요. 그래서 보안상 패스워드는 쉘에서 쓰지 않아야지 그 패스워드가 유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p까지만 하고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패스워드 입력하는 구문에서 입력하시면 히스토리에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MySQL 띄우고 -u 밤비 한 다음에 -p, 여기서 -u 하고 한 번 더 띄워주셔도 상관없어요. 붙여도 되고 띄워도 돼요. 이렇게 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한 거예요. 접속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날리는 모든 명령어는 쿼리라고 하거든요. 쿼리. 이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뭐 요청하는 거죠. 뭐 이런 걸 수행해달라, 이런 걸 수행해달라. 그걸 이제 다 쿼리라고 하는데, 그 문법 자체를 SQL이라고 불러요. 그 SQL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을 해볼 거고, SQL은 뭐 오라클이든 MySQL이든 다 공통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시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SQL을 쿼리를 한번 날려볼게요. 접속하자마자 show databases 하고 끝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세미콜론이 없으면 쿼리 실행이 안 되거든요. 세미콜론은 항상 붙어야 돼요. 붙인 다음에 엔터 치면 여기까지 쿼리를 이제 인식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엔터 치면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가 나오죠.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게 이제 원래 있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랑 테스트는 제가 만들었어요. 임의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제 이게 테이블들이 묶여있는 그룹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하려면은 그 DB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use 띄우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use하고 테스트죠. 데이터베이스 명 세미콜론 반드시 붙여주고 엔터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changed라고 뜨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아까 여기서 none이었잖아요. none인데 지금 use test 한 이후로는 바뀌었죠. 테스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명령어 입력하는 이쪽에 있는 글귀가 데이터베이스, 지금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쿼리 질의하고 있는 이 명령어 치고 실행하고 하는 이 부분이 CLI라고 볼 수 있거든요. CLI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이렇게 저희가 이 커맨드 라인에서 뭐 SQL 명령어를 보내면은 저기서 응답이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CLI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쿼리를 하나씩 날리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이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한 상황에서 DB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계정 권한이 제가 반비 계정으로 접속했잖아요. 반비 계정은 DB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루트 계정으로 제가 다시 접속해서 DB 생성 및 삭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씨는 잘 보이시죠? 너무 조그맣진 않죠? mysql -u 루트하고 -p 이번에는 루트로 접속했어요. 최고 권한 루트로 접속을 했고, 다시 show databases 하면은 DB 종류가 아까보다 많죠. 아까 반비 계정으로는 이거 2개밖에 안 보였었는데 지금 4개가 보이네요. MySQL 데이터베이스도 보이고 퍼포먼스 스키마도 보이고, MySQL은 실제 MariaDB 자체의 시스템적인 그런 데이터들, 계정 데이터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DB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네, 주의해서 다루셔야 돼요. 루트 계정일 때만 볼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생성이 create 데이터베이스 하고 DB명 하면 되죠. 데이터베이스 하고 DB명을 뭘로 해볼까요? 테스트 언더바 DB로 해볼게요. 세미콜론 엔터 하면은 쿼리 OK 뜨죠. 그리고 쿼리 실행하는데 소요된 시간, 뭐 너무 짧은 시간이라 뭐 표시도 안 되네요. 초론. 그리고 다시 show databases 하면은 아까 없었던 DB가 생겼죠. 테스트 DB라는 걸 저희가 지금 생성을 해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한번 삭제도 해볼게요. DB 삭제는 drop database 하고 데이터베이스 명을 하면 돼요. 만들자마자 바로 삭제를 해볼게요. drop database 하고 test underbar db 세미콜론 엔터 하면은 쿼리 OK 뜨죠. 다시 show, 이거 타이핑 항상 할 필요 없이 이 CLI 상에서 화살표 위로 누르면은 이전에 했던 명령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위로 몇 번 더 해보면은 show databases 있죠. 이걸 다시 실행해서 테스트 DB가 삭제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DB 만들고 삭제하고는 간단해요. create database 해서 만들고 drop database 해서 삭제하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삭제하는 건 해봤으니까 루트 계정 접속 종료하고 다시 반비 계정으로 접속해 볼게요. mysql -u 반비 -p, 네, 다시 show databases 하고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써볼게요. use test 하고 여기 다시 테스트로 바뀌었죠.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DB 내용은 다 받고
그 다음 내용으로 와서 이제 DB 안에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테이블은 뭐 가로줄과 세로줄의 모델을 이용하여 정렬된 데이터들의 뭐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용자에선 DB는 못 만드냐고요? 권한을 주면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권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특정 계정에다가 어떤 DB를 쓸 수 있고 어떤 DB를 못 쓰고 뭐 어떤 테이블 쓸 수 있고 어떤 테이블을 못 쓰고 그런 권한을 좀 디테일하게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DB 생성은 글쎄요, 권한을 그렇게 줘보진 않았는데 권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테이블 자체가 실제로 그 데이터를 담는 곳이라고, 그 규격을 정하는, 포맷을 정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테이블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 목록을 조회를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이 show databases 했잖아요. show tables 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testdb 아까 select 했잖아요. 여기서 show tables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 목록이 나오죠. 이거 아까 제가 뭐 테스트용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든 테이블인데 AAA라고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테이블을 조회해 볼 수 있어요. 테이블 목록 조회. 테이블을 상세하게 한번 조회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저 AAA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인지 한번 상세하게 조회를 해 볼게요. description의 약자로 디스크 한 다음에 띄우고 테이블 명을 넣고 세미콜론 엔터 하면은 실제 그 테이블의 상세 정보가 나와요. 지금 이 테이블에는 컬럼이 하나밖에 없어요. 컬럼이라는 거는 해당 테이블 안에 여러 개의 그 변수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필드라고 불러요. 컬럼이라고도 하고 필드라고도 부르고, 이 필드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종류의 데이터만 지금 담을 수 있는 테이블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 자료형은 인트형 데이터 하나만 담을 수 있어요. 여기 AA는 실제 그 필드명, 저희가 지정해준 필드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테이블 목록 조회랑 테이블 상세 조회까지 해봤고요. 자료형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자료형 거의 비슷해요. 뭐 숫자는 뭐 인티저도 크기에 따라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인티저 기본적으로 있고, 진짜 큰 정수값은 빅인트라고 있어요. 8바이트 크기로 표현할 수 있는 빅인트가 있고, 뭐 불린형도 있고, 실수형 숫자 표현할 때 플랫 더블 마찬가지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쓰시면 되고, 문자는 캐릭터, 바캐릭터, 텍스트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즈를 저희가 지정해 줄 때 예를 들어 테이블 생성할 때요, 캐릭터하고 괄호에서 10 하잖아요. 그러면 10개 문자를 딱 저장할 수 있는 만큼 그 공간이 할당이 돼요. 실제로 문자는 한 개밖에 저장 안 하더라도 10개짜리 공간이 항상 할당이 돼요. 그래서 좀 낭비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바캐릭터를 하면은 최대 10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괄호에서 10 하면은 10개까지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할당되는데, 그때는 실제 만약에 문자를 하나만 저장했잖아요. 한 개만큼만 공간이 할당돼요. 그래서 좀 유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텍스트 하면 최대 뭐 65,535개 문자를 저장할 수 있게 뭐 할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날짜 데이터가 있어요. 날짜 데이터는 뭐 년, 월, 일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 타임은 시간, 분, 초 형식으로 저장하고, 데이트 타임은 그 두 가지 다 할 수 있고, 타임 스탬프는 에포크 타임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에포크 타임이라는 거는 1970년 1월 1일 0시 이후로 흘러간 시간을 초로 환산한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시간을 에포크 타임으로 표현하자면 저때 이후로 지금까지 흘러간 모든 초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 값이 나오겠죠, 정수값.
그래서 그런 타임스탬프 값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형이 있다고 보면 되고, 테이블 생성하실 때 자료형을 저희가 결정해줘야겠죠. 필드 하나하나 다 저희가 프로그래밍에서 변수 선언하듯이 필드명 지정해주고, 얘는 자료형 뭘로, 또 필드명 지정하고, 얘는 자료형 뭘로, 이렇게 다 저희가 지정해줘야 돼요. 테이블 생성할 때. 테이블 생성할 때 지정해준 자료 그 형에 대해서, 그 필드에 대해서만 저희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생성할 때 잘 설계를 해야겠죠.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직접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요. 네, create 테이블 명령어를 써서 테이블 생성을 해볼게요. create 테이블 띄우고, 테이블도 이름을 지정해줘야 돼요. 테이블명을 한번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름 지정해주고, 괄호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필드들을 정의하면 돼요. 뭘 한번 넣어볼까요? num이라고 해서 인트형 필드 하나 넣고, 콤마 해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바캐릭터에서 최대 뭐 한 20개짜리 문자를 넣을 수 있게 정의하고, 이거 2개 정도만 해볼까요? 괄호 닫고 세미콜론 엔터 하면은 실행이 안 됐네요. 바캐릭터 생성하는 이 녀석은 지금 제가 필드명을 안 줬잖아요. 필드명을 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자료형이에요. int 바캐릭터, 이게 자료형, 정수형, 그리고 이게 문자 열이잖아요. 근데 정수형은 지금 이름 변수명을 제가 줬는데, 필드명을 줬는데, 바캐릭터 쪽은 필드명을 제가 안 줬네요. 그래서 필드명을 줘서 다시 생성해 볼게요. 근데 이게 CLI로 테이블 생성하는 게 되게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이 생성하는 명령어가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에 걸쳐서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근데 하나만 오타나도 이 네 줄을 다시 다 타이핑 하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물론 한 줄에 축약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한 줄에 축약하면 좀 보기에 가독성이 안 좋아요. 좀 이거를 쭉 옆으로 붙여서 이렇게 나열하면은 한눈에 이제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한 줄에 나열돼서. 다시 해볼게요. num int 했고, 문자열은 name이라고 해볼게요. name 바캐릭터 20개짜리 하고, 네, 쿼리 OK 떴죠. 이러면 이제 생성이 된 건데,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생성한 게 테이블을 생성한 거잖아요. 그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려면은 show tables 하면 되겠죠. show tables 세미콜론 엔터 하면은 테이블 목록이 확인되죠. 아까 AAA는 있었고, 방금 생성한 테스트 테이블이 지금 나타났죠. 테이블 만들 때, 네, 필드 하나도 없는 건 일단 해본 적도 없긴 한데, 최소 하나 이상은 있어야겠죠? 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데이터도 저장할 수 없잖아요. 네,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생성된 테이블을 한번 상세 조회해 볼게요.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 세미콜론 엔터 하면은, 자, 디스크립션 보면 아까 저희가 생성할 때 정의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필드 부분에 저희가 num이란 이름이랑 name이란 이름 2개의 필드를 정의했잖아요. 그리고 num은 인티저형이고 자료형이, name은 바캐릭터 최대 20개짜리 문자 형태로 했었죠. 그래서 디스크립션만 해보면 해당 테이블에 어떤 필드가 있는가 한눈에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명령 틀렸을 때 다시 타이핑하는 수를 줄이는 거요.
사실 그 방법은 테이블 생성할 때는 이렇게 CLI에서 바로바로 하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파일로 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파일을 실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제 실제 테이블 정보를 파일에 이제 정리해서 네, 좀 문서화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실행할 때도 그 파일 한 번 더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테이블 생성 쿼리 같은 거는 파일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나중에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블을 재차 생성하게 될 때 이거 또 타이핑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일로 해놓으면 그거 한 번 더 실행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테이블 생성하는 거를 지금 4줄에 걸쳐서 했는데 한 줄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시 드랍 테이블로 삭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테이블 생성 지금 했잖아요. 테이블 삭제, 드랍 테이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데이터베이스명 점 테이블명이라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략해도 돼요. 여기 보면은 create 테이블 하고 테이블명을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이라고 했죠. 그게 지금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명점 이거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여기 안 들어와 있으면은 db 명점 테이블명 이거 풀로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db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명은 생략하고 테이블명만 이렇게 네,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create 테이블, 드랍 테이블을 먼저 해야죠. 드랍 테이블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드랍 테이블 하잖아요. 그러면 그 테이블 안에 실제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으면 그 데이터도 다 같이 날라가요. 아예 그냥 싹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랍 테이블 할 때는 꼭 주의하셔가지고 네, 이 쿼리를 날리셔야 돼요. 실제로 좀 큰 실수 같은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이 드랍 테이블이거든요. 이거 잘못 날렸다가 실제 데이터 다 날려먹고 뭐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드랍 테이블 할 때는 반드시 여러 번 체크하고 꼼꼼하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create 테이블 하고 테스트 언더바 드랍 테이블하고 테이블 목록 확인 먼저 해볼게요. show tables 하면은 아까는 AAA랑 테스트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제 테스트 테이블은 날아가고 없죠. 네, 드랍십이요. 그래서 다시 생성해 볼게요. create 테이블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 괄호 열고 이번엔 한 줄로 쭉 다 해볼게요. 아까 뭐였죠? num 인티저형 하고 name 박 캐릭터형 20개짜리 괄호 닫고 세미콜론 엔터. 네, 한 줄로 이렇게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줄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필드별로 줄 구분해서 하는 게 좀 더 보기 좋긴 하죠. show tables 테스트 테이블 다시 생긴 게 확인됐고 description을 보면은 네,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잘 생성이 됐죠. 그래서 테이블 생성 및 삭제 해봤어요. 테이블 비우기도 있는데 비우기는 실제 테이블을 삭제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에 데이터만 다 날려서 테이블을 완전 그냥 빈통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완전 초기화죠, 다시. 그래서 이 비우기도 있는데 비우기는 실제 데이터를 좀 넣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비우기 해볼게요. 자, 이제 테이블까지 다 생성을 했으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데이터를 넣을 때는 insert문 쿼리를 써야 되는데 insert into 하고 데이터베이스 명점 테이블명인데 지금 저희는 이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들어와 있으니까 db명은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테이블명하고 괄호하고 실제 컬럼 하나하나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컬럼이랑 어떤 컬럼에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 실제로 넣을 값은 뭔지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한번 이메일 값을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저희는 컬럼 2개밖에 없잖아요. 컬럼이랑 필드는 같은 말이에요. 네, 2개밖에 없는데 insert into 데이터 넣기 전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select 문으로 안에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는데 select all from test underbar table 이렇게 하면은 실제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어요. select from test underbar table 해서 test underbar table에 있는 이 별표는 모든 필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필드가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 필드 전체 다 데이터를 보여달라. 이 별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하면은 empty set 뜨죠.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다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insert 쿼리 날려서 데이터 넣고 다시 select 해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insert into 하고 test underbar table 여기에 넣었는데 어떤 컬럼에 넣냐면요, num이랑 name이랑 이 2개 컬럼에 넣을 거잖아요. num, name 하고 values 하고 실제 들어갈 값을 넣어 볼게요. num은 한 뭐 20 정도 넣어 보고 name은 톰이라고 해볼까요? 세미콜론 엔터. 네, 이렇게 하니까 들어갔죠. 지금 이게 인티저 정수형을 넣는 부분에는 그냥 숫자 20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데이터로, 지금 문자열 넣는 부분에는 문자열 데이터로 넣으려면 지금 아까 그냥 톰 하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이 기호를 붙여서 반드시 문자열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엔터랑 쉬프트 옆에 있는 기호 아시죠? 요걸로 묶어주시면은 문자열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한 줄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뜨죠. 쿼리 오케이 하면서 다시 셀렉트 문에서 실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select all from test table 엔터 하면은 들어갔죠. 데이터가 아까는 여기 empty set 떴었는데 지금은 num에는 20이 들어가고 name에는 톰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데이터가 한 줄 들어가 있죠. 한 줄 더 넣어 볼게요. 다시 insert 문에서 여기는 뭐 한 15 넣고 여기는 켈리라고 할게요. 다시 엔터 하고 셀렉트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2줄이죠. 총 2줄이 들어가고 또 넣어 볼게요. 7 넣고 갑자기 외국인 이름이 안 떠오르죠? 흔한 이름이 많은데 ABC 엔터 셀렉트 톰, 켈리, ABC 3개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계속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넣어봤고요. 데이터를 넣었고 데이터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은 업데이트 문을 쓰면 되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수정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ABC라는 이름은 좀 너무했다 싶어서 ABC라는 이름을 딴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업데이트 하고 테이블명 set. 네네, 좋네요. 네, 리그로 바꿔볼까요? 업데이트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 set 띄우고 네임은 리그로 바꿀 거예요. 네, 지금 업데이트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 set 네임은 릭 이렇게 하고 만약에 세미콜론 엔터 하잖아요.
모든 이름이 리그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날리면 지금 엔터 치면 이 이름 세 가지가 다 리그로 바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거 하나만 리그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쟤만 바뀌도록 추가로 조건을 설정해 줘야 돼요. 여기 제일 뒤에 where를 쓰면 돼요. where는 where절이라고 하는데 이 where절에 나열된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 where절 앞에 수행하는 쿼리 내용을 where절 뒤에 조건에 부합하는 녀석에게만 적용하는 거죠. 조건을 뭐 어떻게 줘볼까요? 이 녀석을 지금 해당시키고 싶잖아요. 이 라인만 해당시키고 싶으면은 num이 7인 녀석을 조건으로 줘도 되고 name이 ABC인 녀석을 조건으로 줘도 돼요. num이 7인 걸로 줘볼까요?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num이 7인 거 조건을 줬는데 만약에 얘도 num이 7이었잖아요. 그러면 두 줄이 부합하는 거죠. 그럼 두 줄 다 이름이 리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 들어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조건을 주셔야겠죠. 지금은 num이 7인 거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num이 7인 걸로 조건을 줘볼게요. 는 7. 자, 그러면 쿼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업데이트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 이 테이블 수정을 하는데 set 하고 name은 rig, 이름을 rig으로 바꿀 거다. where num이 7인 녀석들만 이름을 name을 rig으로 바꾸는 걸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한 줄에 적용됐다고 하죠. 다시 select 날려보면 이 녀석만 이번에 rig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 수정도 해봤고 삭제도 해볼게요. 특정 컬럼 하나, 특정 데이터 라인 하나만 삭제해 볼게요. 켈리를 한번 삭제해 볼까요? delete from 테이블명 from test 언더바 테이블. 전 쿼리에서 아직도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업데이트 뒤에는 from이 안 들어가는데 테이블명 사이에, 여기는 delete랑 테이블명 사이에 from이 들어가죠. 여기는 또 from이 안 들어가고 into고 넣는 거니까 뭐 from이 아닌, 네, 부적합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문법이 조금 헷갈리긴 해요. delete from 테이블명 하면은 데이터가 다 삭제될 거예요. 다 삭제하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where절을 써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만 삭제를 해볼게요. 켈리 삭제하기로 했죠. 이번에는 name이 켈리인 걸 삭제해 볼게요. name은 문자열 표시 기호해 주시고 켈리 하고 세미콜론 엔터. 네, 한 줄 적용됐다고 나오죠. 셀렉트 해보면 켈리만 한 줄 삭제됐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특정 데이터만 뭐 데이터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뭐 인서트 쿼리로 데이터 저희가 지정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이 정도면 데이터 마음대로 수정하는 거잖아요. 거의 웬만한 거 다 해볼 수 있고, 아까 전에 못 해봤던 지금 이건 다 해봤고 테이블 비우기 이걸 한번 해볼게요. truncate 하고 테이블명 하면은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 세미콜론 하면은 네, 쿼리 오케이 떴죠. 셀렉트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empty set,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싹 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를 써서 뭐 테이블을 완전히 비워버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조회하는 거, 뭐 아까 select all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 조회하는 것만 해봤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쿼리가 이 select 문이에요. DB에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된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조회를 하는데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요구를 해서 네, 조회를 할 수가 있죠. 조회문을 한번 해볼게요.
조회문을 하기 전에 테이블을 다른 걸 한번 생성해 볼게요. 조회하기 적절한 좀 데이터들로.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은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show tables drop table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 이렇게 해서 테이블 날리고 show tables로 테이블 나간 거 확인하고. 이 약간 저는 습관인데요. 뭔가 삭제하잖아요. 뭔가 삭제하거나 생성하면은 반드시 저는 show tables 해가지고 다시 확인해봐요, 리스트를. 네, 눈으로 보는 게 좀 더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보죠. 없어졌죠?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할 건데 create table. 학생들별로 과목별로 점수를 한번 성적을 한번 테이블로 저장을 해볼게요. 과목은 뭐 수학, 영어, 컴퓨터 뭐 이 정도로 하고 스코어라고 할까요? 테이블명은 스코어라고 하고 학생 이름이 우선 들어가야 되잖아요. name 하고 얘는 박 캐릭터로 하는데 사람 이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뭐 넉넉하게 그래도 한 20개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영어 성적 eng라고 하고 얘는 성적 소수점이 있는 걸로 할까요? 인티저로 할까요? 소수점 없이 인티저로 해볼게요. int. 수학은 math int 하고 컴퓨터 int 하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엔터. 스코어 테이블이 완성됐죠. show tables 하면 스코어가 생성이 됐고요. description score 하면은 name 영어 수학 컴퓨터 과목 점수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제 insert into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to score에 name이랑 영어 수학 컴퓨터 컬럼에 values 값을 넣는데 이름은 처음에 누구 릭으로 해보죠. 릭 말고 여러분 아이디로 한번 넣어볼까요? 우선 제일 위에 명단에 보이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넣어볼게요. 창시자님 성적을 제가 마음대로 넣을게요. 창시자님 성적은 영어 성적 뭐 한 80점, 수학 성적은 한 90점, 컴퓨터 성적은 뭐 한 50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쿼리 실행 들어갔죠. 데이터 셀렉트 해볼게요. select all from score 하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창시자님의 성적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이름은 창시자, 그리고 영어 성적 80점, 수학 성적 90점, 컴퓨터 성적 50점 들어갔죠? 다른 분 데이터도 좀 넣어 볼게요. 학창시절에 받았던 점수가 정반대라고요. 이거보다 많이 낮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거 마리아DB에서 데이터베이스 쿼리 날리는 거 해보고 있어요. 창희님께서 100 네, 소원을 성취해 드릴게요. 닉네임이 초코 54321. 창희님은 만점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주인공 마리님께서 send 342 주인공 마리님은 영어 20점 수학 30점. 주인공 마리님
프로그래밍 이제 앞으로 잘하실 거라는 의미에서 컴퓨터 100점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드리고 다음은 지금 웃으시는 바야바님을 한번 넣어볼게요. KDU9303 바야바님은 영어는 바야바 그거 아닌가요? 그 이상한 동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야바가? 동물은 성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동물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10점. 수학은 안 되겠죠? 수학은 20점. 컴퓨터는 네, 이건 좀 높게 드릴게요. 90점. 자, 여기까지 해서 셀렉트 한번 날려볼게요. 셀렉트 올 스코어 컴퓨터요. 네, 자, 성적이 다 나왔어요. 창시자님은 좀 주고 보니까 제가 성적 좀 높게 드린 것 같네. 초코님 소원 성취하셨고요. 올 만점. 샌드님, 바야바님까지 이렇게 성적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셀렉트 올 하면은 테이블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다 조회해 볼 수 있어요. select all from score 해서 이렇게 한눈에 조회가 가능하죠. 이렇게 조회, 전체 데이터 조회를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선택 데이터 조회를 해볼게요. 선택 데이터는 저희가 조회해보고 싶은 필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select all이 아니라 여기서 이름만 조회해보고 싶다. name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름만 쭉 출력해 볼 수 있어요. 이름이 아니라 수학 점수만 한번 다 보고 싶다. 매스 하면은 수학 점수만 쭉 다 나오죠. 요만큼. 근데 하나씩만 출력해 보니까 누구 점수인지를 모르겠죠. 여기서 나는 네임이랑 컴퓨터 점수만 보고 싶다.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열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오죠. 이름이랑 컴퓨터 점수만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표 하면은 전체 데이터 다 보는 거고, 별표 위치에 실제 컬럼명을 콤마 단위로 나열하시면은 그 컬럼들만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빵점 받는 게 더 어렵다고요? 빵점 제가 누구 빵점 드렸었나요? 조금 있다가 빵점 한 분 만들어 드릴까요? 누구를 드려야 될진 모르겠는데, 네, 조금 있다가 생각나면 한번 해보죠. 조건부 데이터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필드들에 대해서 전체 필드 보겠다, 특정 필드만 보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필드는 이거 세로 단위예요. 세로 단위. 세로 단위만 저희가 지정했고, 그 세로 내에서 이 라인들은 무조건 다 출력했잖아요. 매스만 선택해도 매스의 모든 라인은 다 출력됐고, 네임이랑 컴 선택해도 이거에 모든 라인은 다 출력했어요. 근데 모든 라인이 아니라 특정 라인만 선택할 때 웨어저를 쓰면은 조건부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2차원 배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가로 세로 테이블, 행과 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용어는 어떤 용어 쓰냐면요, 이 한 줄 한 줄을 레코드라고 해요. 로우 혹은 레코드. 네, 여기 보면 로우스라는 용어 쓰고 있죠. 그리고 레코드. 네, 마리아DB예요. 엑셀로 당연히 네, 보낼 수 있죠. 로우스랑 레코드는 줄 단위를 의미하는 거고, 컬럼이나 필드는 이 열 단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셀렉트 문 날릴 때 이 필드명을 주면은 이 열 단위로 선택을 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웨어절에서 조건을 주면은 이 줄 단위로 특정 영역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우랑 컬럼 뭐 그렇게 쓰죠. 필드도 쓰고 레코드란 말도 쓰고. 조건을 한번 줘봅시다. 컬럼들은, 필드는
별표에서 전체 필드를 다 보는데 조건, where 해서 성적이 좀 좋은 사람만 보고 싶다 하잖아요.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은 아니다. 50점 미만인 사람을 보고 싶다 하면은 where 띄우고 math가 작다 50.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50점도 못 받지?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select all from score 한 다음에 where 한 다음에 math가 50보다 작다 이렇게 하고 엔터 치잖아요. 나오네요. 이 두 분이 30점, 20점 받으셨네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조건에 부합하는 특정 레코드만 볼 수 있어요. 특정 레코드만 보되 보고 싶은 필드를 또 세부적으로 쪼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별표했는데 별표하지 말고 이름이랑 매스, 수학 점수 2개만 보면 된다 해서 네임이랑 매스만 이렇게 나열하면은 네, 다른 뭐 영어랑 컴퓨터 점수는 뭐 볼 필요 없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랑 수학 점수만 조회해 볼 수 있겠죠. 뭐 하나 정도 더 해볼까요? 컴퓨터를 90점 이상 받은 사람을 조회해보고 싶다. 프로그래밍을 누가 잘하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90점 이상 해서 조회. 2명이 나오네요. 100점, 100점. 네. 현실적이지 않은 점수죠. 그래서 2명을 조회해볼 수 있고, 그래서 조건부 데이터 조회까지 했어요. 집계 데이터 조회, 이거는 좀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첫날부터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간단한 함수만 한번 써볼게요. 말 그대로 집계 내는 거예요. 뭐, 집계 내는 대표적인 함수는 sum이나 average 같은 게 있어요. 전부 더해버리거나 아니면 평균을 내거나. 일단은 select all from score 했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세로 데이터 전체를 집계를 내는 거예요. 지금 학생이 총 4명이 있죠? 4명의 영어 성적을 전부 다 더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select 하고 sum이에요. 이 내부에서 제공되는 내장 함수인데 sum하고 영어 필드명 넣고 from score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 성적이 나와요. 80, 100, 20, 10 다 더하면은 210이죠. 210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거 뭐 데이터 4줄밖에 안 되는데 하시겠지만은 실제 DB는 뭐 몇만 라인 혹은 뭐 그 이상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전체 랩코 특정 필드의 전체 데이터를 뭐 sum하고 더하고 뭐 평균 내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sum을 해봤고 평균 내볼까요? average 평균 나오죠. 모든 학생들의 영어 성적 평점은 52.5점이다 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세로로 평균도 내볼 수 있고 여러가지 한 번에 볼 수도 있어요. 영어도 평균 내고 average로 수학도 평균 내고 컴퓨터도 평균 내고 다 평균 내볼 수 있어요. 전체 학생의 평점 전체 학생의 과목별 평균 점수. 네,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전반적으로 잘하네 라고 알 수 있겠죠. 컴퓨터 평점이 85점이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어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영어 평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엘리어스도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 as 한 다음에 영어 평점 eng avg 뭐 이런 식으로 주면요, 이 이름이 쿼리문에 서술한 거 그대로 출력됐었는데 저희가 아무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만들어준 이름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름을 이렇게 다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되는 이름도 바꿔줄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건절을 줘서 컴퓨터 성적이 100점인 사람들만 모든 과목 평균을 내볼게요. 여기서 where com은 100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성적이 100점인 사람 이 2명이잖아요. 2명에 대해서만 이제 점수 평점을 매긴 거예요. 100이랑 20에 평균을 내니까 60점. 수학은 100이랑 30에 평균 내니까 65점. 이 사람은 컴퓨터는 뭐 둘 다 100점이니까 평균 100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임으로써 평균을 내긴 내는데, 컴퓨터라는 과목을 100점 받은 사람은 수학이랑 영어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점수를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컴퓨터 100점 받은 사람은 뭐 수학이나 영어는 대충 60점, 65점 정도? 그 정도로 하는구나. 이제 그 부분만 뽑아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데이터가 4개밖에 없어서 모수가 되게 적은데, 실제로 학생이 굉장히 많고 데이터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좀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성적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어느 과목을 어려워하는지, 특정 과목을 A라는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주로 어려워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런 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저희가 다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계를 낼 수가 있어요. 세로로 집계를 내서 볼 수가 있죠.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있지 않나요? 사람별로 그 사람의 세 과목 전체에 뭐 총점이나 평점을 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세 과목 평균이 얼만지. 그거는 가로잖아요. 가로로 평균을 내는 거. 지금 세로로 이렇게 했죠. 세로로 집계하는 건 이렇게 함수를 쓰면 되는데, 가로로 이렇게 집계하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select 하고 name 출력하고 이제 평균 낼 거예요. 평균을 내는데, 평균 내기 전에 전체 과목의 토탈 합계 스코어 먼저 내볼게요. eng 플러스 math 플러스 컴퓨터 하고 세 개를 더하는 이 연산식을 여기 쿼리에 바로 쓰시면 돼요. 세 과목 점수를 다 더하겠다 연산식 쓰고 as 한 다음에 이 결과값의 이름을 저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sum이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sum from score 이렇게 하면은 sum이 나오죠. 창시자라는 분은 80, 90, 50 다 합치면은 220점이고, 초코님은 100, 100, 100 300점이네요. 샌드님은 20, 30, 100 150점, KDU님은 10, 20, 90에서 120점. 토탈 스코어죠. 평균을 내볼게요. 평균은 나누기 세 과목이니까 나누기 3 하면 되죠. 나누기 3. 이번엔 sum이 아니라 avg 평균으로 하고, 이 내분에 이제 전체 평점이 나오죠. 제일 잘한 사람은 역시 평균 100점 초코님이고, 창시자님이 73.33으로 2등, 그리고 샌드님이 3등, KDU님이 4등, 이런 식으로 조회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목별 점수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전체 데이터 조회도 해보고, 특정 필드만 조회해보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웨어절로 특정 레코드만 조회해보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집계 함수를 써서 sum이랑
에버리지를 네 조회를 해봤습니다.